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아마 이 시간은 한창 시험이 진행 중일 텐데 자녀들이 다 평안한 마음으로 잘 시험을 치러지고 여러분들 모두도 편안한 하루가 종결되기를 기원해 맞이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막내 손자, 손녀가 고3인데 오늘 시험을 봅니다. 대구에서 시험을 보는데 손자, 손녀 쌍둥이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 전화하려고 하니까 방해될까 해서 그저께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아는 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적어라. 결과는 너무 생각지 마라. 이랬더니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저나 여러 학부모나 그런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 무사하게 넘기기를 기원해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날인데 또 어둡고 컴컴하고 끔찍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사만평가로 아주 유명한 박모 씨가 어떤 언론에 만평을 그려 올린 것이 추미애 장관이 격앙된 표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목을 땡강 자르는 한 컷짜리 만평을 올려가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체에서 목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참수인데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참수 작전을 오늘 11시 현 시점에서 멈춰라. 여러분들 생각은 아마도 윤석열을 징계 처분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공수처를 발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밀려서 끝장이다.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으라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요. 밀면 파멸이다. 밀리면 끝장이 아니고 밀린다고 반드시 끝장 오는 거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밀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그리고 파멸 끝장이다. 2300년 전에 한비자가 말한 비리법권천을 아마 여기서 두 번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점에 꼭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올바른 이치 도덕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위헌인 법률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터무니없는 유령기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법도 권력이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고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출된 권력, 그 권력이 정당한 법률도 깔아뭉갤 수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하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이 노하면 권력자들이 굴복하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 비리법권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참수작전은 오늘 아침 11시 현재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12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다소 연기될지 어떨지는 불확실하나 현재로서는 내일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 며칠간의 상황이 절대로 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한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지만은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던 날 아침 일찍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징계로 해임될 만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리한 일입니다. 법에도 위반되고
제발 멈추시고 직무정지도 철회하십시오. 법원에 결정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이른바 추라인으로 인정됐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도 추라인 사람이라고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국무이탈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벌했던 그 동부지검장으로 있다가 법무차관으로 기용된 사람인데, 이 법무차관이 징계가 열리면 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에 이어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일이다. 이번 이 총장의 징계위 회부, 이거는 불법이고 부당하다. 그래서 난 도저히 이것을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셋째로 같은 날 열렸던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남관 차장과 법무차관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직무 배제 결정,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 이건 철회돼야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 전원이 일치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발표해서 추미애 장관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에 2,000명이 넘는 법학전문대학원 또 법학과 교수들이 똑같은 취지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처사를 법무장관이 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오후 5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크게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자리이다. 따라서 특단의 비리가 있기 전에는 그를 함부로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 회부할 수 없다. 징계 회부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둘째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맹종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면 검찰적법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직무 배제 결정은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중단해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의 결정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교본적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총장은 징계 회복감이 아니다. 그리고 직무 배제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전문대학원 교수들, 그리고 대한변호사성명이 법원의 결정문과 전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함에도 징계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24시간 만에 친문,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장관을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그 뒤에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영구 변호사를 지명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은데, 이게 급작스럽게 임명하다 보니까 강남에 집 2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임명해서 이 징계위원회를 오늘 현재로서는 내일 열겠다. 여기까지 지금 진전되어 있습니다. 전국 검찰 구성원, 검찰관, 수사관, 일반 직원 98%가 제가 보기에는 100% 같아요. 99%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친문, 친추미애 라인에 서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을 빼고 몇몇 사람을 빼고는 전부가 이번 이 징계 파동에 대해서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는 이성윤 검사장 밑에 제1차장 검사 김욱준 차장 검사가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처던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이 일은 부당한 일이다. 불법한 일이다. 나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전까지 제가
듣기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 가장 많은 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동료가 엄청나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목을 치기 위한 징계를 강행할 것인가. 어떤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집단 폭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부여한 것은 우리가 뜻한 바대로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이 윤석열이 쫓아내가지고 그대들이 관련된 일체의 비위사건을 덮는 거 그게 검찰개혁이냐? 국민이 우리에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내줬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총선거가 전체 득표율, 지역구 득표율로 따지면 여당이 51%, 야당이 43%, 8% 차이예요. 이 8%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어느 날 하루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도상으로 소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180 가까운 의석이 그대들에게 돌아갔는데, 그래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무리하게 참수작전에 아주 가세하고 기세등등합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된 관변 여론조사 기관, 그 기관 당사자들, 저 다 잘 아는 사람인데 언짢을지 모릅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가도록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드디어 30%대로 내려앉았어요.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뭐 37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15% 깎아서 봐야 돼요. 물밑에 민심은 펄펄 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실세 그리고 민주당 핵심 실세들은 자, 사태가 여기까지 된데도 징계를 강행할 것입니까? 야당이 만만하지요. 제1야당은 국회 안에서 만만하니까. 그리고 국민도 광화문 광장을 그대들이 장악했잖아요. 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어. 제가 장담컨대 이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가 아니고 장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가오는 토, 일요일 날 거기서 결판 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실세들에게 경고적 충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밀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밀면 파멸이고 끝장입니다. 역사의 교훈 두 건, 4.19를 앞두고 자유당 실세들이 한 그 망동적 행태 때문에 결국은 정권도 잃고 자신들도 패가망신한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11억 사태, 당시의 정권 실세들의 망동 행위가 결국 박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고 김영삼 총재를 총재 자리에서 총재 권한 가처분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래 거기에 항의하는 소요가 결국 11억 사태로 이어졌다. 이 11억 사태 때의 그 직전 상황과 지금과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더 위중한 사태이다. 물러서길 바랍니다.